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은 사연자분에게 너무나 다정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결혼을 당한 것 같아서 고민을 거듭하다 얼마 전 결국은 제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제게는 17살 때부터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학생이었던 시절인 만큼 서로 풋풋하게 좋아했던 시절들이었지요. 너무 어려서 만난 친구여서였을까요? 그 남자친구와 6년을 만나고 결국엔 헤어져 버렸습니다. 첫 남자친구였고 오랜 연애 기간으로 그 이별은 제게 크나큰 아픔이었어요. 이별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남자친구는 바람을 피웠고 제 촉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된 날, 제게 당당하게 나오는 남자친구와 그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고 헤어지게 되었던 거였지요. 주변에선 제게 아직 어리고 젊으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당시엔 그리 위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소개팅도 모두 마다하고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1년쯤 되었던 시점. 그날은 오랜 친구들과 동네에서 만나 술을 한잔하고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뒤돌아보니 웬 남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동네에서 오며 가며 종종 봤었다며 말을 거는데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제게 연락처를 물어보기에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려주냐고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절 쫓아오지도 그렇다고 치근덕대지도 않았어요. 이후 일주일 뒤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네요. 그 사람은 제게 불편하면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왔고 몇몇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더니 저희 집 1층에 다다르자 조심히 올라가라며 그대로 돌아가더군요. 요즘 같으면 연일 뉴스에서 무서운 일들이 나오기에 그 사람이 제게 관심을 보이면 무서워하기부터 했을 텐데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은 그 사람과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도 퇴근을 한 듯 하더군요. 그렇게 마주칠 때면 모른 척하기도 그래 인사를 나눴고 어느새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동네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지낸 지 6개월쯤 뒤 그 사람은 제게 사귀자고 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늘 저를 배려해주는 그 사람에게 저도 마음이 흔들려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듯 그 사람과 만나고 난 뒤 전 눈에 띄게 밝아졌고 이전 남자친구에 대한 상처도 많이 아물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사귄 지 2달쯤 되었을 때 우연히 그 사람의 어머니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길을 걷는데 마주치게 된 거였지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궁금했던 어머니는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니 커피라도 한 잔 같이 하자고 해 가까운 카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찬찬히 보시던 어머님은 궁금한 것들을 물으셨고 집안에서 큰딸이라는 제 대답에 그러면 책임감이 강하겠다며 자신의 아들도 장남이라며 장남이랑 장녀가 생활력도 있고 잘 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었어요. 그렇게 짧게 어머니와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난 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해 인근 음식점에 갔었습니다. 음식을 막 주문해 기다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어찌나 반가워하시던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난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런 우연도 다 있냐며 양쪽 집안이 인연인 것 같다면서 같이 식사나 하자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 저희 부모님보다 10살은 많은 남자친구 부모님들께서 함께 식사를 하시자고 계속 그러니 저희 부모님도 거절하기도 뭐해 얼떨결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남자친구를 직접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사귄 지 이제 3개월이니 그럴 만도 했죠.
어머니는 저를 그때 한번 봐 놓으시고는 저희 부모님에게 연신 딸을 잘 키웠다며 제 칭찬을 하십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부족하게 키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식사가 계속 되는데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어차피 인연이라면 괜히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고요. 우연이 계속되면 필연인 건데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 처음부터 우연이 계속되었다더라고요. 게다가 저와의 만남도 우연히 이루어진 거였거든요. 오늘도 그렇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래 넘기지 않고 두 아이 결혼시키면 어떨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 가족들은 모두 너무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과 흐름이었으니까요. 반면 남자친구 가족들은 덤덤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버님도 동생도 모두요.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지금 어떤 대답을 하지는 못하겠다고, 아이들이 이제 막 만나는 중이니 결혼을 할 때 하더라도 조금 더 서로를 알고 순리대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버님께서 어차피 인연이라 결혼을 시킬 거라면 시간 끌 필요 없는 거라고, 오래 만나다 보면 서로의 단점도 보게 될 건데 결혼을 한 사이라면 그 단점도 서로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반면 연애를 할 때면 그 단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하는 법이라고, 둘이 인연 같으니 결혼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저희 가족이 그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더더욱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로부터 며칠 뒤 엄마가 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엄마와 아빠는 저희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 시키기로 했다면서 제 의견을 묻더군요. 그때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한 번도 넉넉한 적 없이 살아왔었기에 여유로운 집에 시집가 제가 편안하게 살길 바래 허락하셨었다고 하더군요. 재산은 많은 편이었지만 실제적으로 남편에겐 아무 권한도 없었는데 말이지요. 아무튼 사실 그때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기는 했어요. 뭔가 안정을 찾고 싶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게 한결같이 따뜻하게 해주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해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저희 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날로부터 저희의 결혼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사귄 지 3개월 만이었어요. 예식장은 2개월 뒤로 예약을 했고 일체의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드레스, 웨딩 촬영, 신혼여행지 선택 등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가장 먼저 결혼을 하는 거였기에 딱히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기에도 부족했었고요. 그렇게 2달 만에 결혼을 했고 2년의 신혼을 보내고 아이를 갖자던 저희의 계획과는 달리 신혼여행지에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에게 온 소중한 아이이니 다른 마음을 먹지는 않았지만 솔직히 당황스러웠어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찾아와 주어서요. 그렇게 저희는 마음의 준비 없이 부모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임신한 제가 힘들까 참 잘 해주었어요. 집안일도 많은 부분을 혼자 했고 제가 먹고 싶다는 것도 만들어주면서요.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러했지요. 첫 아이가 태어났고 육아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저희는 현실에 부딪혔지요. 영업을 하던 남편은 언제나처럼 녹초가 돼서 들어왔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 너무 힘든데 집에서라도 쉬고 싶은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럴 수가 없다면서요. 처음 보는 남편의 반응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울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유독 울음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울음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저도 남편도 아이가 불편하고 요구가 해결이 안 되어 운다고만 생각했어요. 이가 나려고 울 때도 있었고 급성장기에는 성장통으로 우는 것이었는데 어디가 아파서 우는 줄 알고 응급실에도 가보고 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술을 좋아합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니 저와 그 짧은 연애 기간에도 만날 때면 맥주라도 꼭 한 잔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지요. 결혼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오는 날도 잦았을 뿐더러 반주는 기본이고 맥주라도 마셔야 했지요. 하지만 주사가 딱히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보아하니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간이 늦어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만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저와 아이를 여러 번 부르더라고요. 아이가 자니 조금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더니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소리도 못 내냐며 왜 자신은 집이고 회사고 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아이가 여태 울다 겨우 잠들어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욕을 섞어가며 짜증을 내네요. 결국 남편의 큰 소리들에 아이가 깨서 울었고 아이의 울음소리에 화가 크게 따른 남편은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돌도 안 된 아이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그리곤 곧 취해 잠을 자더군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땐 남편이 가족을 어깨에 얹고 영업을 다니니 부담이 되고 회사에서 깨지면 속도상해 술이 취해 그랬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해안이 있고 현명했다면 그날의 행동을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날 본 남편의 모습이 15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든지 한 번이 어렵다고 했던가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툭하면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환경에 아이도 노출이 되었었고요. 어느 날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하기만 한 남편이었다가 또 어떤 날은 당장 터질 것 같은 시한폭탄이 되어버리니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하고서 알았지만 종갓집 장손인 남편이었기에 1년에 11번의 제사와 명절, 그리고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생신은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모두 이루어지지만 제가 참석해 모든 음식들을 해야 했어요.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 아무것도 몰랐던 전 어머니에게 하나씩 배워가며 시댁의 일들을 익혀갔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할 리가 없었어요. 아니 부족했지요. 하다못해 아침잠이 많은 제게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시댁의 일과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야 했기에 결과적으로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시부모님 눈에는 부족하기만 했겠지만요. 어리석게도 효자인 남편인지라 스테이크 잘하면 제게도 예전처럼 따뜻해질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 기대로 둘째도 가졌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30도 안 돼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저는 없는 채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살림을 해야 했으니까요. 제 친구들은 아직 모두들 연애하며 사회생활 하며 종종 함께 만나며 즐겁게 지내는데 전 집에서 늘어진 옷에 종일 아이들에 시달리며 집안일 하기 바빴지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도 했지만 갈 수 없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지 않으니요. 그런 삶이 계속되던 와중에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면 그때만이라도 온전한 저만의 삶을 사는 듯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죽기 살기로 반대를 하더군요. 누가 돈 벌려고 했냐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라면서요.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긴 했습니다. 큰아이 7살이고 작은 아이가 5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이 원에 가 있는 시간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집 근처에서 알바를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을 했더군요. 오후 4시인데 아이들도 집에 오지 않고 저도 없자 이상하게 생각해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하필 그 시간에 손님이 와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짧은 시간에 제게 10통 이상의 전화를 했던 남편이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을 데리러 갔더군요. 제가 뒤늦게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기에 전화도 안 받고
애들도 어린이집에 늦은 시간까지 두었냐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알바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남편은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치고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제 짧은 알바는 끝나게 되었지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렇게나 집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셨다더니 남편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경제권도 가정생활에 대한 우선권도 없이 남편에게 종속된 삶을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에서 조금씩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날 위해 알바가 아닌 내가 남편에게 당당할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준비를 하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어느 정도 모이고 저는 회계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살림과 육아도 완벽하게 했어요. 제가 하는 공부로 인해 흐트러지면 남편이 또 난리를 칠 테니까요. 아이들을 재워놓고는 매일 새벽 3시까지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는 2번 없을 테니까요. 무조건 한 번에 붙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고 정말 단 한 번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한 날 남편에게 알리니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 대신 자신에게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냐며 핀잔을 주더군요. 남편은 전문대를 나왔고 저는 우리나라 10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님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제게 건넨 첫 마디가 남편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함부로 남편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었지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기에 그땐 어머님의 말을 그냥 웃으며 넘겼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학력으로 제게 자격지심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격증을 취득한 후 언제나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회사에서 10년 정도 오래 근무를 하더니 거래처 사장님들과도 친분이 제법 쌓였고 거래처에서 나와 새로운 회사를 차리는 신생회사에 사장들의 인맥을 살려 자신만의 회사를 차려 창업을 한 것이지요. 워낙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간 술로 맺은 인연, 창업하면서 그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많은 업체들에서 신생회사인 남편과 손을 잡아주었고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승승장구하였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식을 핑계로 술이 많이 되어서 집에까지 못 오고 회사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이면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그래야만 회사가 유지가 된다면서요. 남편과 함께 주말을 보내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늘 집에는 저와 아이들만 있고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주정을 부리다 잠든 모습이 다였어요. 신혼 초에는 없던 술주정이 어느 날부터 보이기에 남편이 많이 취한 날 너무 짜증이 나 이젠 주정도 부리냐고 하니 이게 원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신혼 초에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본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었었나 봅니다. 어느새 큰아이가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아이들을 이만큼 키워놨으니 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어렵지 않게 취업이 되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웬일로 남편은 제가 일을 하겠다는데 반대하지도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허락을 하지 않아도 이젠 내 마음대로 할 생각이었지만 흔쾌히 별말 하지 않으니 그게 고맙더군요. 그러던 와중 남편은 별것도 아닌 걸로 일일이 트집을 잡으며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아이들이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게 되니 아이들 점심이 문제이긴 했어요. 제가 아침에 점심까지 다 준비를 해두고 나가지만 아이들이 잘 챙겨 먹지도 않기도 했거든요. 남편 회사도 일이 많이 줄기도 했고 사장이니 출퇴근이 제 마음대로이다 보니 애들이 점심을 제대로 먹지 않으니 와서 점심을 챙기라는 겁니다. 회사와 집은 차로 20분 거리인데 저보고 점심시간에 와서 애들 밥 차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언제 점심을 먹을까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다 준비해놓고 오니 남편에게 좀 챙겨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게 돈 번다고 유세 떠냐며 그거 몇 푼 번다고 애들 밥도 챙겨주지 않냐고 난리네요. 그날 퇴근하고 절 잡아먹을 듯 달려드는 남편에게 딸이 자신이 잘못했다고 배가 고프지 않아 먹지 않았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싸우니
자신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딸의 그 모습이 너무 속상했어요. 분명 아이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어른들도 배고프지 않으면 먹지 않기도 하는데 아빠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금 자신을 쓰레기로 만드냐며 난리를 치는데 아랫집에서 민원이 다 들어올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놀라 오줌까지 지리는데 더 이상 이런 남편과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편 노릇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아빠 노릇도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소원대로 하겠다며 순순히 집을 나가더군요. 사실 저는 제가 저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걱정하길 남편이 내가 왜 나가냐고 네가 나가라고 하면서 절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순순히 마치 그 말을 기다린 사람 마냥 집을 나갑니다. 며칠이면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가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지내던 남편은 이제 옆 도시에 집을 하나 얻었다 하더군요. 그곳에서 지내고 있다며 집에 들어올 생각 따윈 없다고 합니다. 대신 주말이면 집에 잠시 왔다 가거나 하룻밤을 자고 가기도 했고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태기라고 생각해 이 시기를 잘 넘기면 되지 싶었어요. 왜 그런 남편이랑 이혼을 하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그때까지는 아직 어린 아이들 때문이라고 저 혼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집에 왔더군요. 퇴근하고 왔더니 신발도 벗지 않은 제게 남편은 이것저것 던지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 왜 또 애들만 두고 돌아다니냐고 하네요. 그래서 일하고 온 거라고 이제 퇴근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돈을 벌긴 버냐며 회사 다닌다는 핑계로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합니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지기에 그 길로 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당장에 아들 데리고 가라고요. 지금까지 남편과 싸워도 한 번도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거나 속 이야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과는 못 살겠더라고요. 택시를 잡아타고 득달같이 달려온 어머님은 자신의 아들 상태를 보더니 제게 넌 참 융통성이 없다. 술에 취한 사람이랑 무슨 말을 하니? 네가 이해해. 그러면서 제 아이들에게 아빠 술 먹었을 땐 너네가 그냥 이해하는 거야. 알았지? 아빠 술 먹었을 땐 건드리지 마.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제 딸이 할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이건 분명 아빠가 잘못한 행동이니까 할머니가 오시면 아빠를 야단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보고 이해하라고요? 술 먹으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럼 저도 술 마시고 아빠한테 깽판 쳐도 돼요? 라고 합니다. 그 말에 어머님이 할 말 잃으신 듯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행동까지 보니 더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 아래에서 자란 남편이라 이 모양이었던 거였어요. 나에게 잘해주었던 1년 남짓의 찰나의 모습을 계속 기대하며 이제는 달라지겠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지 했지만 그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본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말에 어머님도 남편도 발끈하네요. 제게 이제 돈 버니 이혼하겠다는 거냐며 지랄을 하는 남편에게 돈을 안 벌고 길거리에 나 앉더라도 더는 너랑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제게 되바라졌다면서 어디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냐기에 어머니, 어쩜 이렇게 아들을 더럽게 키웠어요? 성격도 말본새도 행동도 어디 더럽지 않은 게 없어요. 가족을 위해 10원 쓰는 것도 아깝다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손녀가 중학생이라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올리브영에 가서 화장품 샀다고 3만 원치 샀는데 많이 샀다면서 돈 아까운 줄 모른다고 애한테 소리친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거래처 접대라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술 마시는데 돈 쓰면서 3만 원으로 저랑 딸을 잡아댄다고요. 제가 왜 죽자사자 일 다니는 줄 아세요? 이 사람 핀트 나가서 언제 생활비 안 줄지 모르니까. 애들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당장 꼬박꼬박 있는데 생활비 끊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 아들이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 사람 집 나가서 따로 살아요. 화가 나서 집 나가랬더니 두 말 안 하고 그날로 나가더니 일주일 만에 집을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 있어요, 분명. 안주 말고는 바깥 음식 싫어하는 사람인데 제게 반찬 해달라는 말도 없이 1년 가까이 지내는 거 보니 분명 누가 있어요. 전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누가 있나 보죠. 오히려 전 땡큐예요. 이런 쓰레기 처리해주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하지 않은 사람 필요 없어요. 반품할 테니 데려가세요. 누군진 몰라도 그 집에 사는 그 여자 데려다가 제사 지내고 명절에 생일 챙겨달라고 하세요. 제가 왜 작년부터 다 안 한다고 하고 본가에 안 갔는지 이제 아시겠죠? 제가 총 맞았어요? 저런 남편의 그런 집구석에 잘 하게요. 저희 말에 남편은 술이 번쩍 깼는 듯 달겨들며 절 때리려고 했고 아들과 딸이 소리를 지르며 막아서는 바람에 그 다음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모두 사실이 있냐고 물었고 남편은 따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혼은 하지 않는다고 그냥 별거하고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고 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이 지냈는데 별거는 무슨 별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집안에 이혼은 안 된다고, 그것도 종손이 이혼을 하면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조상님들은 어떻게 보냐고 하네요. 나이 어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할 거라고 생각해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이제 와서 큰 소리를 낸다며 이런 애인 줄 알았으면 그때 우연을 가장해서 상견례도 하지 않았을 거라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네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처음 길에서 만났을 때도 음식점에서 저희 식구들과 마주쳤을 때도 모두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친 거라고 합니다. 절 며느리로 드리려고요. 정말 거짓말 같지 않나요? 이게 모두 사실이었다니 저도 듣고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그들이 짜놓은 판에 어리숙해 제가 걸려들었던 거죠. 아무튼 전 제 집안 사람들도 아니고 제 조상들도 아니니 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쉬에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을 통해 얼마 전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제 전화가 자동 녹음 기능이 있어 그간 제게 전화를 할 때마다 폭언을 했던 것들도 모두 녹음이 되어 있었고 딸이 그간 일들을 일기처럼 적어놓은 노트가 있어 그것도 증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내연녀도 있었고 남편의 통장에서 그 내연녀에게로 보내어진 돈들도 있어 모두 다 걸리게 된 거였죠. 남편과 살았던 15년 동안 일군 재산이 집도 회사도 제법 되었기에 그에 대한 제 기여도도 인정받아 재산 분할도 서운하지 않게 받게 되었고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에게도 각각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이 먼저 못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나 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간 별거에서 보내주었던 생활비도 생활비가 아니라 양육비라고 생각하고 준 거였다면서 그건 걱정 말라고 하네요. 남편이 제게 했던 마지막 말들에 정말 많은 회한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만났던 당시 아버님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고 오래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말에 종갓집 장손이다 보니 집안에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해.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해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했고 그때 보인 게 저라 저에게 대시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은 처음부터 사랑 따윈 없었다고 아버님 위해서 효심에 결혼한 것뿐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절 비참하게 만드네요. 그렇게 남편과 갈라섰습니다. 제 인생의 시계를 다시 돌린다면 남편을 처음 만난 그날로 돌려 제게 끊임없이 말을 걸어도 대꾸도 해주지 않고 그 인연을 그날로 마무리해버리고 싶습니다. 길지도 않은 40살의 인생을 살면서 제 사랑은 늘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인생의 사랑이 다가 아닌데 너무 뭘 모르고 살아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실패하고 싶지 않아 꾸역꾸역 잡고 있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네요. 제 인생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게는 저만을 사랑해주는 두 아이들이 있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기에 이젠 정말 오롯이 저만을 위해 살아가며 아이들에게도 밝은 기운만 가득히 전해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